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8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서울대가 드디어 28학년도 우리는 신입생을 이렇게 선발하겠다 계획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학별로 봐서는 경희대 이후에 최초인데 사실 서연고 소성한 상위권 대학들 기준으로 볼 때는 최초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서울대는 우리나라 입시의 어떤 기준을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찌 본다면 선생님이 한 20여 년간 수시, 정시, 입시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설명회도 쭉 해왔는데, 그동안 봤을 때 약 4번 정도 입시 전형이 크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변화된 입시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요 대학들이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28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롭게 변화된 입시체계 하에서 주요 대학들이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서울대라든가 연대고대라든가 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들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불안감이 매우 컸죠. 그리고 이제 중3들이 12월 초에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서울대라도 일단 발표하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가 2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보신다면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현재 27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 명문화됐어요. 사실상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내신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은 거의 사실 지원하지 않고, 너무 불리하죠. 교과 내신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사고 출신들이 지원하는 경향, 그래서 지원에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전형의 취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서울대에 입학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재학생들의 지원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옆에 나와 있죠, 화면상으로. 지역균형에 한해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도 이제는 수능하고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정말 문자 그대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이원화 체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시 지역균형 고교별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일단 비교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고교별로 2명을 추천해서 수능 60 그리고 교과 영양평가, 즉 내신 40%로 반영하던 수시 지역균형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인원을 정시 수시 지역균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수시 지역균형의 인원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고, 사실상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우리 서울대가 지정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지정대학에 포함되어서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세 학교입니다. 이 세 학교는 수시 70, 정시 30%로 이제 선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정시 40% 의무 선발이 명문화되었었는데, 이것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70, 정시 30으로 서울대는 선발한다. 한양대, 동국대도 그러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시 40% 조항이 약간 강제화가 풀려버린다면, 예전처럼 수시 70, 정시 30으로 수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학생부, 교과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시 일반 전형에서 교과 영양평가, 즉 내신 반영 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현재 정시 일반 전형에서 내신은 20% 반영했습니다. 이게 40%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무한히 N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볼 수 있겠고, 끊겠다는 서울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게 있습니다. 즉 자퇴생들을 좀 막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일반 전형에서 의대와 수의과대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을 아예 명문화해서 20%로 확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60%, 교과 영양평가 20%, 그리고 면접 20%로 선발하겠다는 건데, 면접 비중이 확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 적성, 즉 MMI 면접의 비중이 매우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2028 수시 전형 살펴본다면 수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수시 지역균형 전형하고, 그리고 일반 전형, 그리고 기회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들 세 가지로 뽑겠다는 것인데, 이걸 보신다면은 일단은 바뀐 거는 지금 현행 27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지역균형은 3배수를 선발해서 서류 70, 면접 30, 그리고 일반 전형은 2배수를 선발해서 면접 50, 그리고 서류 50 똑같이 선발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가 내부 검토용이라고 발표한 자를 보면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뭐 면접 자체가 워낙 어려웠었죠, 예전에도. 그런데 지역균형은 면접이 학생부 중심 면접이었어요. 즉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었는데, 이것을 역량평가 면접으로 전환하면서 면접의 난이도를 매우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현재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내부 검토 면접 문항을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서울대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예시 문항입니다. 내부 검토형인데 이게 흘러나왔어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보면 이과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자연계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항인데, 이 패턴을 보면서 균열에 대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모두 말해보죠. 어렵지 않죠? 아니 뭐 이거 대칭형으로 균열 갈라지고 있네 라고 답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1단계 문제라는 거예요. 2단계 문제를 보실까요? 문제 2로 가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물리학과 관련돼서 당연히 유리병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작용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리법칙, 그리고 물리의 어떤 공식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과학 선생님들한테 질문했지만 매우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수시에서는 지역균형의 인원이 확대된 것과 함께 역량평가 면접으로 해서 면접의 그 난이도가 매우 올라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변화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수시 최저 기준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세계합 7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서울대 지역균형을 지원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이제는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대입전형 정시 모집을 본다면 일반 전형만 있어요. 일반 전형만 있는데 수의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전형,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대학,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공학계열이겠죠. 그런 경우는 수능 100%로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해서 60% 수능, 40% 교과 영양평가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과, 의과대학은 20%, 자 60% 수능, 그리고 20% 교과 영양평가, 20% 내신, 이렇게 선발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수능은 등급을 활용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이고, 2단계 수능은 등급이 아니라 백분위를 활용해서, 백분위 활용하는 과목은 뭐냐? 국어, 수학, 탐구예요.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겠죠. 그리고 그 등급별로 차등 감점하는 것은 이제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뭐 동점자 처리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뭐 요거는 의미가 크게 없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없다. 뭐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서울대 정시 지원하는 친구들이 워낙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세 번째 교과 역량 평가인데요. 교과 역량 평가를 크게 그 6단계로 나누는 거죠. A 플러스로부터 이제 C까지 쭉 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2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교과 역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교과 역량 평가 항목을 본다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목 이수 충실도예요. 과목 이수 충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보겠다는 건데요. 즉 전공 분야별로 서울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수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했는가 라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에요.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란 뭐냐? 예를 든다면 미적분 1은 당연히 다 들을 텐데 미적분 2를 듣지 않고 고급 미적분을 들었다. 이거는 좀 위계라는 게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리학을 들은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건데 물리학을 듣지 않고 역학과 에너지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미적분 1을 듣고 미적분 2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미적분으로 가게 되는 것도 약간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 성취도예요. 학업 성취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 2, 3, 4, 5등급, A, B, C, D 2등급 5단계인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모두 5단계죠. 이 등급별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서울대는 이제 말 그대로 교과목의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수강자 숫자라든가 아니면 평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5명 이내의 과목을 들었다 또는 10명 이내의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등급이 조금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 열정이라든가 의지를 높이 사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서울대 교과 역량 평가의 핵심은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가깝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특히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뤄볼 때 1, 2, 3, 4, 5등급에서 2등급 안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가, 즉 이수 과목들을 평가할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보는 학업 수행 내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세국력 스키사항, 세특을 매우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특 잘 받아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는 공동체 역량인데, 공동체 역량은 말 그대로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리고 거기 나오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1년간 관찰하시고 작성하시는 거죠. 500자. 거기에 이제 출결사항, 뭐 출결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학교 폭력도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성실성과 함께 소통 공감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공동체 역량은 사실 어찌 본다면 감점 베이스로 가는 거지 플러스 가점 베이스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정성평가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가 전공 연계 교과목 선택 안내를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대 이런 학과에 들으려면 이 과목은 꼭 듣고 오세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과는요, 어떤 과목을 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문과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우리 문과는 그냥 제2외국어를 꼭 하나 듣고 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예전에 문과를 봤을 때 경제학부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적분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적분이 바뀐 교과목 체계에서는 뭐냐면 미적분 2입니다. 미적분 2를 듣는 것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 경영학과도 역시 그 가점 요인이 있을 거고, 뭐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농경제 사회에서도 이 미적분을 들으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그 문과는 그 정도인데, 이과, 자연계열은 학과별로 완전히 달라지죠.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학은 전공에 관계없이
미적분 투하고 기하는 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울대를 진학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적분 투와 기하, 뭐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미적분 투 그리고 기하까지는 다 듣자. 그리고 이제 과학이 중요하죠. 과학이 세분화되는데 물리학을 꼭 들어야 되는 학과, 그리고 화학을 꼭 이수해야 하는 학과, 그리고 생명과학 계열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 지구과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 거기 지금 표에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 공학 계열 가는 친구들은 일단 물리학과 화학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의과대학은 세포와 물질에 대해서 생물의 유전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을 들어야 된다. 즉 생명 과목을 다 들어라, 이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공학 계열 가려면은 물리화학 계열은 다 듣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의학, 약학, 의치학 계열로 간다면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은 다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서울대가 기준점이죠. 연대, 고대라든가 다른 대학들도 여기에 입각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 합격 전략,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그거는 불문가지, 즉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 입학이란 고등학교 입학 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 결정은 필수다. 왜냐하면 동아리와 3년 학업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는 내신 집중 대비해야 되겠죠. 전과목 1등급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선생님이 지난번에 선생님 유튜브에도, 우리 한겨레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내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화된 입시 환경에, 그것도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렸죠. 거기 나온 것처럼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하고 국어, 수학, 영어의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의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듣습니다. 전교생이 다 듣기 때문에 모집단이 전교생이 되니까 1등급 받기가 쉽잖아요. 이 과목은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면서 임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자, 수시, 진로 필수 이수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아까 서울대가 전공 연계 과목 얘기한 것처럼 진로와 연계된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필수 이수 과목의 등급, 특히나 이제 공학계를 간다. 그럼 물리 과목에 대해서는, 수학과 물리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등급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세특도 철저히 대비해야 될 거예요. 즉 전자공학과 가는 친구들에게는 생명과학보다는 말 그대로 물리 과목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 부분인데요. 면접 대비가 필수다. 수시건 정시건 가는, 특히 이제 수시 지역균형 일반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 면접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면접 난이도가 다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의과대, 수의과대의 면접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MMI,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고 해서 미니 다중 면접인데, 그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누구나 꿈꾸는 대학, SNU, 서울대가 입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18학년도에 어떤 그 아지랑이 속에, 좀 어둠 속에 있던 그 대학교 가는 방법이 이제는 좀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 서울대 그 선발 방법을 숙지하시면서, 거기 나름대로 이제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고1 학생들은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챙기는데도 무척 좀 염두에 그 고려를 하시면서 그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대를 썼던 생텍쥐베리가 한 이야기인데, 사실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제 이야기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계획은 물거품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추석을 얼마 앞에 두지 않고 있는데요. 추석 기간 동안 평청 밝은 달을 보면서 앞으로의 꿈과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희망들을 기원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